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내란 공범 색출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특검은 윤석열과의 통화 내역, 국민의힘 지도부의 동선, 계엄의 반 지시와 실행의 고리를 하나하나 되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방관하거나 동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닌 척 한 발 물러나 있던 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했죠. 그러고도 두 발 뻗고 잠이 오더옵니까? 이제라도 특검 수사를 받고 매국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달게 받길 바랍니다. 그게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7월 14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의원실 라이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관 두 분이 인사청문회가 있어 제가 굉장히 요새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바쁩니다만 가장 바쁘신 의원님이신데 네, 끝장 뉴스에서 불러주셨어요. 예. 일단 윤석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사실 2시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거부했고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는데 좀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후 2시에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이 그동안에는 이제 소환 조사에는 응했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출석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원래는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될까가 무서워서 나 언제 나갈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자기가 구속될 것을 제일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는 것이 오랜 수사 경험상 자기도 알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무산시키고 이미 출석했잖아요.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저렇게 구속되고 나니까 이젠 더 뭐 구속됐는데 내가 구속이 무서워서 그동안 출석했던 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나 안 나가나 구속된 상태이니까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자기가 또 이번에 구속될 때도 이거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나가봐야 다른 증거들도 많고 해서 내가 얘기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겠구나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내일 2시에 다시 시도한다고는 하는데요. 조금 전 그러니까 특검 통해서 전달해온 내용에 따르면 교정 당국이 조사실 인치 수행이 어렵다고 연락을 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고 대체로 원래 이제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그것을 체포영장처럼 이른바 인치시키는 끌어온다고 보통 표현하죠. 인치시키는 그런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도 2013년에 이미 인정을 해준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별도의 체포영장을 받지 않고도 그 구속영장 가지고 이렇게 시체말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교도관들이 그렇게 버티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하진 않고 내일 다시 한번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일도 만약에 이렇게 불응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혹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미 최고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관이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 영장의 효력이 그 정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특검이 정말 이렇게 끌어올 생각을 한다면 두 손 두 발 들고 다 끌어와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그걸 안 하면 이제 직무유기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당뇨와 눈 질환 이야기도 나왔고 네네. 영치금 이야기도 나왔고 운동을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에게 어떤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터무니없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술 많이 마셔서 당뇨 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치소에 술도 안 먹고 그러면 건강은 더 좋아진다는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뇨 약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들은 지금 다 이목이 집중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불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 없이 다 계좌도 알려주고 그런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더 불리하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계속해서 뭐 지난 1월에 체포 구속 당시에도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구속 취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절차적 문제성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은 수사,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할 기간 동안에라도 서둘러서 내가 풀려나야겠다고 청구하는 네.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석은 기소가 돼서 법원에 가 있을 때 법원에서 재판받는 동안 불구속으로 재판받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속 적부심은 제가 보기엔 청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체포 적부심을 했던 것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렇게 따져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검이 아예 법안이 발의돼서 공포가 돼서 하는 수사니까 그 수사에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없죠. 그런데 다만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중에 기소가 되면 내가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고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고 누구보다 특검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지금 본인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거다 뭐 이런 전략 같은 걸 짜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고려하고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따로 전략을 짤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진술을 할 뿐만 아니고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수사 받을 때에 증거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어처구니 없이 풀려났지만 지금 내란죄라는 더 큰 범죄로 자기가 기소돼 있고 그러면 내가 도저히 풀려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다른 범죄도 지금 외환죄까지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도도한 어떤 수사의 물결을 자기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좀 다퉈보겠다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도 결국 유죄 판결에 나서 자기는 무기징역 이상 받을 것 같다면 선전선동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전략 정도를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선전선동으로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 다음에 수사 기간에는 좀 포기하고 법원에 가서 다투는 그런 방안 그 두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특정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지지자들을 좀 선동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 법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다 이미 입증이 되고 이미 내란 자체가 큰 어떤 덩어리가 입증이 돼 있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주변인들의 불리한 진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강희구 부서실장, 김태호 1차장,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서 말씀대로 윤석열에게 좀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진술들이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주변 인물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대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른바 거기에 줄을 서서 유리한 얘기를 해줘서 자기도 어떻게 살아볼까 하겠지만 이미 대통령도 탄핵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입장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뻔한 거짓말이면 이제는
윤석열을 버리고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희구든 김계환이든 김태효든 김성훈이든 아마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진술들이 이제 일종의 스크럼 같은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쭉 같이 작정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서로 거짓말하기로. 그런데 그 스크럼이 하나 깨지면 이게 와해되죠. 와해되면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참고인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수사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전개되는 내용을 좀 지켜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이 만약에 조은석 특검이라면 네. 혹시 이제 주변 인물들 중에서 네. 누구의 어떤 진술을 받아내겠다 이런 목표가 어떤 전략들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각 사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이제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지금 보강하는 진술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태효는 그때 안보실 1차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안보실 2차장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막전 막후에서 또 사건 전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아마 상세히 얘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이 경로했던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어떤 안보 라인의 모든 비밀에 관한 것들을 그 사람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외환 유치까지 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김태호 1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강희구 부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뭐 말하자면 다 그 정도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강희구 부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측근이어서 디테일한 면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두 사람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좀 얘기해 볼게요. 네네. 최근에 김건희 집사라고 해서 김예성 씨 관련한 게이트가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그 4월에 출국을 했어요. 지난 4월에. 네. 이제 자진 귀국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진 귀국할지도 사실 무리수고 뭐 이제 그 강제적으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절차를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김혜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서 인터폴이나 이렇게 수배해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데리고 올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김예성 관련해서 압수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을 가려면 더 많은 보강 조사가 필요할 테고 그런 점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김예성 쪽에서도 자진해서 귀국했다는 얘기가 들렸고 물론 특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우리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자기가 빨리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앞으로도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면 자진해서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김예성 씨 게이트 어떤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세요? 김예성 씨는 제가 보기에 김건희와 최은순과는 완전히 한 몸인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누나 동생 하면서 2010년부터 서울대 EMBA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다니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는 커버넌 컨텐츠의 감사로도 재직하고 뭐 이런 서로 간의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최은순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최은순의 그때 장고증명서 허위 그렇죠. 작성한 것 가지고 최은순이 처벌을 받았을 때 김예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사실 행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원도 한 1,000만 원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임식에서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김건희의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에 그러니까 집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붙어 있다. 그러면 사실 김여성이 들어오면 이제 메가톤급 그러니까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김건희 어떤 돈과 관련된 저는 김건희가 국가적인 권력을 굉장히 잘못 운용한 배후에서 실력자로서 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들어와서 많이 좀 해명이 되면 좋겠네요. 예. 근데 자진 자료가, 예. 귀국할 것 같지가 않아서 네. 강제적으로 어떻게 그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문제는 특검이 항상 기한이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요.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서둘러야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면 물론 법원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엄격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네. 법원의 태도도 잘못이지만 빨리 법원을 설득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가사 만약에 이 부분이 특검의 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검 기간 끝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가 이첩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김예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다음에야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체포영장이나 여권 무효 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들어올 체포해 올 수 수밖에 있다. 없다. 그래서 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시간 문제다. 다만 특검하는 과정에서 좀 돼야 전반적으로 네. 다 사건이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면이 있어서 좀 조속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네. 제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핵심 퍼즐을 맞출 키맨이기 그렇죠. 때문에 빠르게 좀 구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소환에는 좀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것도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언제쯤 소환이 될까 궁금하거든요. 그게 김건희 특검은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김건희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할 대상으로 한 게 16가지 정도 16호까지 있는데요. 우선 사건들이 어떤 것은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의 시작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검찰에서 예를 들어 수사를 뭉갰다거나 안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소환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 2개 정도를 묶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마지막 특검 끝날 시점에서 조사하고 구속시킬 것인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이미 내란으로 구속이 됐던 사람이 부당하게 풀려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장을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들어가 있을 사람인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도 물론 우리의 인식은 당연히 구속돼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수사나 재판 관점으로 보면 그게 구속할 사유가 충분히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만약에 혹시나 영장 청구를 했는데 혹시나 기각될까 그런 걸 그렇죠. 걱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단단하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시기 조율을 할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한테 2개만 묶어서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해도 충분히 발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그렇게 구속시켜 놓고 추가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일 내에 소환 가능하죠.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이미 그것들은 조사가 됐고 이전에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김건희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환을 하기 위한 배경들은 다 갖춰졌다고 본다면 사실 그 2개만 하면 금방 소환이 가능할 겁니다. 네. 김건희가 그에 대해 좀 응할까요, 잘?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조차도 자기가 체포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출석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체포당해서 험한 꼴 보고 끌려가겠구나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보다는 더 영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바로 출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이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명 임종득 의원 네네, 관련해서 좀 네. 여쭙고 싶은데 당시 이제 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20명이 왔었어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체 방에다가 뭐 이제 긴급 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정치적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다만 이 사건이 사실 최혜병 사건이 너무나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이첩한 사건을 사인까지 된 걸 다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위장까지 내려간 걸 다시 끄집어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수사를 했으면 다 이런 일이
물론 그때도 임종덕 의원 다 압수수색했어야 될 겁니다. 그때 했을 걸 지금 하는 것에 불과하고 무슨 정치적 탄압이나 이렇게 또 주장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저는 네. 굉장히 임종덕 의원이 문제 있는 것으로 이미 추측이 되거든요. 전화해서 바로 전화 한 두 제일 통 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렇죠.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주무 담당자였다고 네,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와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해서 좀 네. 중요한 증거물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 수사를 하다 보면요. 네. 다 이게 치우고 이런 것 같아도 막상 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 못하잖아요. 직원들한테 뭐 지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지점도 다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건져지면 크게 수사가 단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다 의의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네. 의원님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예성 씨 관련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예. 김건희 특검이 여러 차례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를 했는데 기각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예성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영장이 몇 개 뭐 기각됐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크게 소명과 증명으로 보통 분리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명은 대충 그럴 것 같다 할 때 소명됐다고 표현해요. 예. 증명은 저 사람이 진짜 유죄 범인이 맞네 할 정도로 확실하다. 아무리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도 저 사람이 맞네 할 때 증명이 됐다고 하고.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소명 정도면 됩니다. 결국은 김건희와 관련 있는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김건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기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수사하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2010년부터 서로 알아서 이렇게 김건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영장 내줘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로 기각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우리가 그거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하는데 왜 그거 입증이 안 됐다고 안 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검 수사가 기본적으로 수사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법원이 탄력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줘야 된다. 그리고 네.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도하게 인권을 탄압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으니까 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해서 정확히 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금 좀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소명만으로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이재명 당대표 당시 그렇습니다. 라든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관련한 혐의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위해서 도청을 또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몇백 번 하고 도청도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뭐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다 네. 소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해주는 나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옛날에는 진짜 기사 몇 개 붙여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으니까 예. 이러이러한 의심점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보통 내주는 건데 지금 너무 법원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에서는 법원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문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에 제대로 방해하고 있는 네. 집단이라는 생각까지 제일 들어서 큰 방해 세력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예. 부분은 저희가 법사에서 한번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자,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네. 16개 부처의 장관들 또 아까 헌재 소장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 자, 1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정확히 주창하시는 것처럼 실용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 잘할 사람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낼 사람을 위주로 저는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비서실장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이 굉장히 높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들 적임이고 일을 잘 해내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네, 네. 16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네, 수요일 날. 네, 네. 내일 모레네요. 네. 네. 한 가지 뭐 의혹이 나온 게 있다면 네. 적경지 토지 매입 의혹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지만 그게 민통선하고 유전선 사이에 있는 땅을 소송에 그때 뭐 보상 수임료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것은 무슨 이른바 시체말로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가격도 그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슨 그걸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법안 자체가 뭐 따져보면 알 겁니다. 그게 너무 막 이런 썰로만 이제 기사화되고 하는데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서 법안을 마련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개발이 된 이후에 개발 분담금을 뭐 적게 낸다든지 안 내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개발하면 완전히 거리가 먼 땅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트집 잡기, 흠 잡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크게 저희들이 뭐 이른바 뭐 그러진 않습니다. 방어하는 뭐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네, 않다. 저는 제가 그걸 봤는데 이게 전혀 문제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장관이 되고 나면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되실 거예요. 네. 그 첫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사법 체계 변화를 신중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중하게에 약간 이제 좀 방점이 찍힌 듯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법적 형사사법 개혁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장도 하시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중하게라고 표현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것에 대전제는 당연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다만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저도 평소에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정교하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검찰 출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정말 신중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춘다든지 개혁의 정도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만 그 속도를 빨리 하고 강하게 하되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도 필요한 거죠. 정교하게 하는 걸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 두 분 후보님들이 다 네. 이제 추석 즈음에서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셨죠. 네.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때 어떤 요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실 건지. 저는 질문을 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오는 가장 큰 미션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수사기소 분리 문제 원칙, 뭐 당연히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도 좀 물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생각인데, 저는 한 가지 더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동안 검찰이 증거 조작해서 수사를 이렇게 억지로 하고 기소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단죄할 보관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어떤 이전에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죄해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지금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밀 네, 는 중요한 아니고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다 물어보고 싶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1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막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네, 후보자들이 네,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정회가 되는 그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어젠가요? 어제 일부 이제 인터뷰에서 만약에 뭐 문제가 있으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소명이면 심각하게 고려해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의 어떤 당내 정책위원장이라는 입장에서 표현한 원칙적인 얘기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명을 들어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팩트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다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의 어떤 의혹이나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그때 처한 입장이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의 어떤 여론의 어떤 방향, 그러니까 언론의 방향을 가지고 그 실제 팩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니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균형이 맞춰져서 국민 여러분 누구나가 저건 어떤 정도의 사안이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아마 끝나고 나면 국민 전체 여러분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문제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팩트를 다 확인해 가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동안 그래 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될 사람은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의원님이 저희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댓글에도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의원님 혹시 유튜브를 운영을 하세요? 예, 김기표 어떠세요? TV 김기표 좋아요, TV. 예,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인가요? 네.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김기표 TV입니다. 네, 저희도 한 100만 앞두고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한 말씀을 좀 응원 멘트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뉴스토마토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0만 구독자와 함께 완전히 그 가장 인기 있는 프로로 가즈아 하겠습니다. 가즈아 이렇게. 네. 와, 우리 제작진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1등 프로 되면 저는 꼭 자주 불러주시는 곳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되면. 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